네, 속보 전해지고 있는 바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 인상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좀 진정되는 그 뉘앙스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제의 이제 관세에 대한 폭풍에도 불구하고 그 국내 증시가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은 또 안정된 뉘앙스를 줌으로써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야간 선물 살펴볼까요? 예, 저 EWI와 이제 코로 그리고 야간 선물 모두 다 플러스고요. 코로는 뭐 워낙에 이제 3배짜리니까 13%의 이제 급등이고 야간 선물도 0.98%나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상황에 오늘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 국내 증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인과 기관은 코스닥을 향했다면 또 외국인들은 코스피로 향하며 코스피 종가 기준 5,000피를 넘겼습니다. 참 이제 균형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어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큰데요. 미국에서는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금 AI가 이제 관심인데 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춤하다가 다시 폭발했죠. 사실 뭐가 더 좋아라고 여쭤보는 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여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MS의 HBM3 단독 공급, 삼성은 HBM4 4달 엔비디아 공급 다 좋은 소식이죠. 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3E에서는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판정승의 뉘앙스가 좀 강하죠. 다만 이제 HBM4에서는 또 지금 주가는 HBM4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4에서는 이제 설계라던가 들어가는 디램의 구조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산된 그 HBM을 가지고 과연 고객사들이 어떻게 최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선호도가 많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과거 하위 모델에서 상대적으로 못했는데 이제 HBM4에서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사실 많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시즌 들어가면서 다시 AI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그 훈풍을 그리고 또 좋은 뉴스들이 모멘텀이 겹쳐지면서 좋은 뉴스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닥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 특히 ETF 금융투자의 ETF 자금으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반도체 소부장들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거의 뭐 1등 상위권 두 지수가 상위권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뭐 야간 선물도 그렇고 오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지금 뭐 트럼프 얘기도 해주셨지만 반도체에 있어서는 관세는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쪽을 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반도체 관세는 미국 기업들이 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현대차 법인이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거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의 HBM 사가는 미국 기업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또 관세 이야기로 주가가 빠진다면 저는 일단 당분간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의 이런 전략, 협상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가 몇 번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그걸 기회 삼아서 매수가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그 생각도 좀 듭니다. 다만 이제 악재에도 민감해야 될 수 있는데 현대차에는 또는 자동차 섹터에는 민감하게 좀 어제 정도 증시가 시초가 정도 보면 조금 이제 쉬어가는 거 아니냐 했지만 지금 유동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악재들은 그걸로 다 덮는 양상입니다. 시장은 좀 뭐 일부 종목에서는 광기까지도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어제가 고점일지언정 지금은 주식을 조금 안 가지고 있는 게 리스크라고 봐야 될 정도로 시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좋을 때 수익 많이 거두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의 AI 투자 법인 설립 소식도 전해집니다. 10조 컨트롤 타워, 아무래도 의사결정 속도를 더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는데, 자 80만 닉스 그 다음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지금은 어제도 보면 사실 한 달 정도를 쉬었어요. 하이닉스가 한 보름 정도 쉬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다시 상승 랠리를 가동을 한 거고 뭐 추세의 방향도 사실 계속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80만 원에서 어떻게 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소부장들,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들, 반도체 소부장들 기업에 비하면 여전히
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전히.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다른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비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형주가 한번 이런 상승 관성을 받기 시작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보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인간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일단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를 계속 해야 되시는 구간이고요. 없으신 분들은 요령껏 또 잘 매수를 해보시라.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더 후회하지 말고 없으신 분들은 더 담아라.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종하는 반도체 소부장 그 부분도 ETF 접근 유효하겠다라고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코스닥 쪽에도 훈풍이 확실히 좀 도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코스닥 바이오의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하락이 좀 나왔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코스닥 부양책, 코스닥 1,500, 3,000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 이제 코스피 어쨌든 5,000도 돌파를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코스닥도 1,500, 3,000 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들이 투자자들로 확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과거 역사적으로 저도 처음 경험해 보는 매수세를 보였는데 아마 이 부분들이 아마 ETF 자금이지 않을까 싶어요. 금융투자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부 종목들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주도주장, 그다음에 추세장 이런 뭔가 과거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2016년, 17년 반도체장 때도 그랬고 2018년 바이오장 때도 그랬고요. 지금은 계산기로 매매하는 장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대응이 더 중요한 시장이고요. 추세에 순응해서 매매하셔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네, 계산기를 두드리는 지금 시장이 아니고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시장 시간 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꼭 가져가야 되고 업종 확산 어떻게 될까? 사실 어제 그 은행주가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됐거든요. 더 갈까요? 지금 사실 은행주 어제 좋긴 했습니다만 사실 반도체주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좀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 은행주가 이 정도 올랐으면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건데 일부 종목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과 관련돼서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은행주들은 앞으로 주주 환원이라던가 그다음에 상법 개정이라던가 특히 이제 밸류업 정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안에 있어서 가장 착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은행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행주들은 연금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계좌에서 ETF로 담아보시면 참 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수 올라가면요 금융주들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약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포트의 한 축으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AI 랠리와 같이 가는 게 전력주잖아요. 실제로 실적도 아주 호황입니다.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낸 K전력기기 3사 이쪽을 나는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현대일릭, LS일렉, 그다음에 효성중업까지도 다시 주가의 방향이 위로 잡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원전주까지 전력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AI 산업 사실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어요. 실적도 훼손되지 않았고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금 실적에 부담이 있을 거 아니냐 또는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자재 부담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전기 부족 사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 랠리와 같이 큰 틀에서는 AI 랠리와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 같은 경우에 다시 제 갈 길을 조금 더 세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갈 길을 다시 찾아갔기 때문에 효성중업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다시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 한 주당 가격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ETF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력기기 ETF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대형주가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에서 본 것처럼 중소형 전력기기도 이제 관심 가져보실 때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려면 결국 ETF 대응. 지금 시장 수급 자체가 ETF가 끌고 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금융투자의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의 매수세는 결국은 ETF 자금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개인이 매도를 했지만
이 자금이 결국은 ETF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ETF 안에 들어있는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네. 그 안에서 잘 대응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모르시는 게 쓰시는 분들은 ETF 잘 활용하셔서 지금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